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1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12번째 문제고요. 65쪽의 문제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논술 문제는 문제가 길든 짧든 여러분들의 글 속에서 독해력을 보여주든 사고력을 보여주든 하여튼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매번 문제를 이렇게 읽고 풀 때마다 이 대학은 이 문제는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 어떤 걸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을까라고 능동적으로 조금 질문하면서 글을 써 나가시기를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는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세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공장, 학교,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유발 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외에도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개발 제한 구역, 팔당, 유역의 특별, 지금 첫째 단락 보니까 수도권 규제하자 뭐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단락 끝부분 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 발전에 기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은 원래는 이건데 규제해봤자 뭔가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봅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수도권을 규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수도권 내도시 경쟁력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결국 요 말을 하고 싶은 거네요. 수도권을 이렇게 규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이 1984년 정착된 지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내외 경제, 사회 여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 국내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소득 증가에 따른 양질의 주거 서비스와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대도시권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지금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의 경쟁력인데, 그러면 가는 어떤 수도권 규제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나요? 국가 경쟁력의 측면, 어떤 생산력의 측면, 경쟁력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영국, 프랑스, 일본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과거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폐기 또는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 수도권 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정책 차원에서 접근한 참여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였으나 성지방 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2008년 출범한 현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뭐죠? 국가 경쟁력 강화네요. 그죠? 그러나 개별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수도권을 억제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이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을 다투는 외국과의 경쟁을 우리 내부의 결속을 위해 늦출 수도 없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경쟁, 어떤 글로벌 경제 체제, 그래서 이 제시문은 어떤 대외적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대외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 대외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은 현행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지원하는 계획적 광역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 나보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중국에, 여기 가는 우리나라 이야기고 나는 중국 이야기네요. 그죠? 일련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력은 현저히 늘었으나 생산력은 높지 않다. 자립적 혁신 역량이 강하지 못하여 장기간에 가나는 둘 다 어떤 국가 경쟁력, 생산력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에서는 어떤
중국의 어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가 구축되었지만 장애물은 여전하다. 그래서 인민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소강은 이르렀지만 소득 격차가 커서 뭔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상당수의 빈곤층이 있어 각 부분의 어떤 이익 배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그렇네요. 그죠? 어떤 이익의 분배, 어떤 성장,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분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제시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어떤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책무가 커지고 있다. 사회의 균형, 그죠? 민주정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법치주의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인민민주주의와 경제사회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정치체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우리는 개혁 개방 이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세계의 주목을 받는 발전을 이루었고 생산력에서 생산관계까지 그리고 기초에서 상부구조의 모든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었어.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란 국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인민들의 높은 물질적 욕구와 낮은 생산력 모순도 변하지 않았다. 과학적 발전관의 우선 명제는 발전이고 핵심은 인본주의다. 전면적 균형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네요. 그죠? 근본적인 방법은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찰하려면 사회주의 조화 사회를 구축해야 하며 개혁 개방을 계속 심화시켜야 한다. 그죠? 자, 지금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 써봅시다. 그죠? 가, 나. 자, 일단 문제가 요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회가 당면할 수 있는 고민을 담고 있다. 이건 경희대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제시문이 우선시하는 가치를 논하시오네요. 그죠? 제가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비교라서 그냥 바로 제시문을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논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논제가 요구한 것은 경제 발전 과정. 그러면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과정, 논제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들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과정에서 사회가 당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고민을 담고 있대. 사회가 당면하는 어떤 고민, 사회의 고민이 담겨 있고 우선시 여기는 가치를 논하라. 뭐 이런 형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의 경제 발전은 어떤 거예요? 가에서의 경제 발전은 어떤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네요.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 나에서의 경제 발전은 사회주의적 경제 발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제시문에는 자본주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나에서는 어떤 사회주의에 해당되는 어떤 나라가 담겨 있네요. 그죠? 어떤 과정이죠? 경제 발전 과정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국제 경쟁 시대. 이거는 어때요? 어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소득의 불균형, 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선 사회가 뭘 고민하고 있네요? 경쟁력 하락을 고민하고 있고, 그죠? 사회가 뭘 고민하고 있죠? 양극화라든지 어떤 분배 문제를 고민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선시 여기는 가치는 어때요? 경쟁의 가치. 그죠? 우선시 여기는 가치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이거는 어떤 분배의 가치, 어떤 형평성의 가치, 그죠? 어떤 효율성의 가치. 이런 식으로 잡아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죠? 뭐 어떤 식으로 잡더라도
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 국제적 가치, 국내적 가치, 뭐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가치를 물었기 때문에 가치에 해당하는 답을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요, 논제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 개념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가나 각각의 제시문에서 밝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시 여기는 가치가 어떻게 다르다 라는 어떤 이 문제에서 비교하라, 차이를 쓰라는 말은 없지만, 어때요? 글의 구조가 완전히 대비되죠. 그죠? 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분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다가 수도권 발생하는 어떤 수도권 규제의 문제가 국제 경쟁력을 하락시켜서 세계화 시대에 뒤처진 어떤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경쟁, 효율성의 가치, 경쟁의 가치, 효율성의 가치, 그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와 달리 나는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소득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양극화, 분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시 여기는 것은 어떤 국내적 가치로서 분배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를 발전, 생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혹은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으로 봐요? 가는 경쟁의 가치, 나는 어떤 분배의 가치, 가는 효율성의 가치, 형평성의 가치로 보니 어때요?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부의 양극화를 고려해야 된다. 라는 어떤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논의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그려주면 잘 안 하잖아. 그죠? 아이고. 자, 그죠? 그려보면 가와 나는 모두 당면한 문제가 어때요? 어떤 경제정책, 혹은 뭐 규제와 관련해서 국가의 아니면 뭐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바라보나요? 어떤 성장을 중심으로, 그죠? 가는 성장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성장, 효율성, 뭐 이런 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는 어떤 분배, 형평성, 그죠? 아이고, 이 또 한글이 안 되네요. 형평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죠? 아이고. 이쁘죠? 그래서 형평성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뭐, 제가 작업하고 있던 클립보드에 있는 게 옮겨져 왔네요. 그죠? 그래서 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경쟁의 가치, 성장의 가치, 나는 분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어떤 판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분배의 문제에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는 이런 어떤 사고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가와 나 제시문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도 되고 사고의 구조에 따라서 딱딱 나누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시문의 논리만 잘 찾아지면 잘 돼요. 텍스트에 어떤 국내적 가치, 국제적 가치 이런 말은 없죠. 그렇지만 어때요? 가치라는 말을 논제에 넣어놨잖아. 그죠?
논제에 가치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가치라는 말이. 우선시하는 가치. 그러면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다 라는 말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 정확한 글이 되겠습니다. 한글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이거 뭐 입력을 못 했는데요. 대략 가에는 요거, 가나에 어떤 거 들어가는지는 대략 아시겠죠? 그죠? 자, 설명은 대략 여기까지 하고요. 논법닷컴에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19번째 강의 비교 12번째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